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스카이워러하고 합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빅딜이 있었죠.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양자 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갖다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자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반도체라는 그런 공장을 갖다 흡수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양자 회사, 즉 말해서 미래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 현재 기술이 아니고 자, 미래 기술이 현재 기술로 일단 땡겨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래 기술이 현재 기술을 일단은 접목을 해보자. 자, 그 순간이 왔다. 자, 그렇게 일단은 먼저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이온큐라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죠. 공장을 사버렸다는 겁니다. 반도체 패키징하는 공장을 갖다 얘가 사버렸다.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돈을 갖다 18억 달러 이상 주고 샀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돈을 갖다 줄 필요 없겠죠. 내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그다음 앞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돼서 돈들이 안 나오는데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있냐.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협력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서 이걸 만들어서 팔 정도가 되고 있다. 자, 그까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니콜라 데마스 이런 애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아무런 무턱대놓고 이런 것들 공장을 사지는 않죠. 돈을 그만큼 주고. 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돈의 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M&A를 갖다 결정할 수가 있는데 18억 달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2조 3천억에서 한 2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돈이 들어갔다는 말은 자, 이 사람들이 돈을 태울 때 자, 아무렇게나 해서 이 정도 돈을 갖다가 한 건 아니겠죠. 기업의 생사가 완전히 일단 달려있는 건데 자,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 돈 안에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거래 자체가 기술 역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거래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래의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됐는지, 자, 현금과 주식, 그리고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거래를 할 때, 요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실 줄 알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거기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거래 구성 자체가 현금이 43%, 그냥 주식이 57% 정도 되고 있죠. 자, 현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적극적인 가치를 갖다가 주식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본다면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다가 공유하는 영리한 조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카이월드 기존 주주들한테는 조금 일단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현금을 보상해 줬다는 거죠. 한 43%는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일단 57% 아이온큐 주식을 주는데 자, 거기 주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갖다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현금대로 일단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우리한테 지금 미래 성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주식을 주겠다. 자, 그렇게 공유하는 영리한 조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좋은 거래 구성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아이온큐가 스카이월드 이제 테크놀로지 주장 35달러에 일단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35달러. 그 35달러에서 현금과 주식 결합 방식인데 자, 거기서 본다면 15달러를 갖다가 한 주당 현금 15달러 주고 나머지 20달러는 일단은 아이온큐 주식 주겠다. 그 15달러는 현재 가치로서 일단 좀 돈을 챙기고 그 다음 나머지는 미래에 투자해라. 그 뜻을 이제 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2010년도 1월 23일 기준으로서 30일 거래간에 스카이월의 주가 거래량 가중 평균 대비해서는 한 38%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이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도 주면서 일단 지금 약간의 스카이월드 주주들을 달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번 거래가 2분기, 3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끝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카이월드 주주들에게 본다면 가격 조정 하에서는 통합에서 한 4.4에서 6.7%의 지분을 보유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스카이월드 인수를 통해서 아이온큐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파운드리 접근성을 갖춘 유일한 수직 통합의 풀스택 양자 플랫폼 기업이 된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에 따라서 2028년도에 20만 큐피트의 지금 QPU의 기능 테스트 시점을 앞당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8,000개 이상의 고신뢰도의 지금 논리 큐피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다.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2025년도에 연간 매출이 기존에 발표했던 1억 600만에서 1억 1000만 달러 이 구간의 상단이나 그 이상이 될 거다. 컨센서스 1억 856만 달러인데 아무래도 합병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매출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연간 실적을 발표 통해서 이걸 공개된다면은 조금 더 여기서 만약 여기서 바로 일단 매출 갖다 플러스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니까 앞으로 실적을 본다면 좀 더 나아지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을 일단 거래할 때도 23조 정도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칼라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될 주식의 최소 최대 수량을 어느 정도 설정을 했고 극심한 주가 변동성으로부터 양사를 보호하는 가격의 보호 장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본다면 첫 번째가 아이온큐 주가 60달러 이상 갔다. 자, 그럴 때 주가 희석률은 4.3%밖에는 되지 않게 설정을 해놨다. 근데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47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일단 5.5% 정도의 희석률이 있고 주가가 급락한다. 37불 99전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6.7%.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폭 자체를 갖다가 거의 일단 지금 이제 7%안 넘어가게끔 희석률을 갖다 고정시켜 놨다. 이건 상당히 좋게 해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조립량을 갖다 직접 소유를 해야 되느냐. 자, 그걸 봐야 되겠죠.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보통 보면은 팹리스가 따로 놀죠.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거, 아이온큐 아니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연구하고 그다음 공장은 TSMC에 주고 자, 그렇게 따로 노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논다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팹리스가 이걸 갖다 완전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자, 속도라든지 유연성, 그다음 연구부터 개발, 그다음 공정까지 모든 생산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기 통제 안에 다 놓아버린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상당히 속도도 빨라지겠고 수직 계열화도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면서 인수합병을 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4.5배나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보통은 일단 칩 제조하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리는데 2개월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들. 자, 그다음 남들이 지금 한 대 만들 때 자기는 4.5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속도전에서 잽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쇼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스카이월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미국 안에서 다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건 없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국가에게 상당히 부합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눈에 잘 맞아 떨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위험이 없으니까 자,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점이 없죠. 부품이라든지 이런 다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부품이 또 어디서 조달되는지는 체킹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인수합병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이 궁극의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수합병을 했다는 거겠죠. 양자 하드웨어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하드웨어 로드맵 자체가 부스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양자 프로세서와 더불어서 자, 일반 제어칩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그런 기술이 있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로 본다면 여러 칩을 갖다 빛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위치로 연결하는 그런 통합의 포토닉스가 있는 그런 것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패키징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좀 실험실 장비로서 막 엄청나게 막 얽혀 있고 어려운 거였는데 저 고라는 지금 이제 스카이월드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요 렉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서버 렉으로 줄인다는 거겠죠. 요것이 일단 양자 컴퓨터로 일단 완전히 돼버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스카이월드에 이제 인수합병했던 이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양자 컴퓨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자 칩들 하나하나 있죠. 이런 하나하나 양자 칩을 일단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자,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선이 아니고 빛으로 묶는다는 거겠죠. 그것이 통합 포토닉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개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 이제 스카이월드라는 거겠죠. 그래서 2028년도에 수십만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는 것이 현재 인수합병을 통해서다. 자, 그렇게 일단 결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인수합병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국방입니다. 국방을 떼어놓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방을 위한 양자 기술이다. 신뢰할 수 있는 바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카이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M&A 할 때 있죠. 미국에서 모든 M&A를 할 때는 그냥 함부로 M&A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M&A 승인이 떨어지려면 결론은 일단 백그라운드를 가보게 되면 결론 폴리티컬 정치적인 면이 있다는 거겠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스카이월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쇼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미국 안에서 모든
같은 것들을 지금 자체 생산이 되는 회사인데, 제조회사인데 아무나 하고 합병을 시켜주진 않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체킹하시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기밀을 갖다가 양자 하드웨어를 설계, 생산, 패키징까지 완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합병을 시켜준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협정시켜준 것은 아니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국방에서는 저 골든돔 프로젝트 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위협 탐지를 하면서 양자 센서로서 스텔스 항공기 이런 것들의 극초음속의 미사일을 탐지한다. 이 단계는 통신 무한 같은 걸 통해서 양자 네트워킹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미사일의 방어 통신망을 구축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있으니까 아무래도 니콜라 데마시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서 자, 로비를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이제 국방이 많이 관여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새로운 양자 지형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리스크, 자산, 패권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리스크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두 가지 회사가 합병을 했죠. 즉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고 하나는 전통적인 제조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것도 다를 수가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코스트 문제입니다. 코스트 문제. 자, 이때까지는 지금 이제 이쪽에는 코스트가 많이 안 들어간 쪽에서 매출에다가 코스트를 뺐죠. 매출 원가를 빼면은 요거 자체가 총이익이 됩니다. 자, 그로스가 되는데 요걸 갖다가 레버뉴를 나눠주면 그로스 마진이 되죠. 그 GP 마진 여기는 상당히 낮았고 나중에 보시면 한 20%밖에 안 되는, 여기는 한 50%, 60%에 넘어가죠. GP 마진이 상당히 딸리면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자,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코스트를 어떻게 리커버리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28억 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18억 정도 주고 샀는데 2조 3천억 주고 샀는데 물론 이 돈을 다 준 건 아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28억절로 한 3조 정도가 남았으니까 앞으로 2년 정도 캐시 런웨이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로키드 말틴도 되고 있다는 거죠. 로키드 말틴. 즉 말해서 지금 이제 방산업체도 된다. 자, 그 다음 TSMC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제조 같은 것들 다 되고 있으니까 TSMC가 되겠고, 양자업체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로키드 말틴,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된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은 근데 기다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양자 패권 경쟁에서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점하게 된 건지 그건 시간 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목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풀스택을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영향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을 스카이워를 아이온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2025년도 있죠. 요때 한번 보시게 되면 아이온큐는 108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자, 근데 스카이워를 같은 경우는 431밀리언 되고 있죠.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2배 정도 차이 나죠. 192밀리언이 2016년도입니다. 얘는 609밀리언, 여기도 2배 정도. 그 다음에 2017년도도 316, 633. 그 매출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도, 7년도까지 본다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이제 매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조업체니까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캐시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도를 본다면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269밀리언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8.15. 자, 그러다가 2020년도가 되면은 42밀리언 정도가 일단 돈을 번다는 거죠. 여기는 돈을 365밀리언 까먹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4밀리언 돈을 버는데 얘는 돈을 까먹는다. 자,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돈을 안 버는 회사한테 굳이 피인수 합병이 될 수 있겠느냐. 얘들은 훨씬 더 돈을 벌다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자,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입김이 또 들어갔다. 자, 그렇게도 여기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프리캐시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죠. 그 영업활동에서 번 돈에서 지금 현재 캐펙스를 뺀 돈이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빨간 게 요 모습 속에서 지금 스카이워러입니다. 스카이워러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익잉여금이 2010년도, 2017년도에 좀 쌓이고 있는데 자, 아이온큐는 이익잉여금 많이 없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이제 이쪽에는 돈이 좀 쌓이고 있는 입장이 있고 여긴 돈이 계속해서 자본지출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있던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좀 아이온큐가 되지 않겠는가.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매출도 많이 4배 이상 나고 있고, 자, 그다음 프리캐시플로도 양전환됐는데 굳이 이거를 인수 합병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그로스 마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진 자체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한 57% 되고 있고 여기는 21%. 아무래도 이런 게 제조업체니까 마진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제조업체 아니니까 마진이 좀 많죠.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고 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가름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스카이월의 주식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때 있죠. 그 45밀리언인데 요번에 일단 본다면 48밀리언이죠. 별로 안 늘어났죠. 3년 동안 거의 늘어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주식 발행도 별로 없는 가운데 있다. 희석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스카이월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2023년도 2분기 때만 하더라도 2억 주 정도 됐던 것이 현재로 본다면 3억 5천만 주나 되고 있죠. 그만큼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 희석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좀 더 불리하다.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차트를 한번 비교해봐도 왼쪽에 있는 것은 스카이월드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 있죠. 이거만 뚫어주면 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얘는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있어, 주봉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이쪽에 있는 주주들이 약간을 좀 손해보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 개념을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충분히 이걸 뚫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건 뚫고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좋은 모양이 있다. 뭐 주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주들은 좀 반발이 좀 거셀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조금은 지금 정부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카이월의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이 정도 되고 있고, 매출 원가는 좀 많이 잡히겠죠. 아무리 제조업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 비용을 빼주니까 어느 정도 OP 인컴은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컴이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차 대조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데트가 좀 늘어나고 있죠. 데트가 74밀리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211밀리언에서 적어도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 고려했고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30밀리언이고 여기는 일단 49밀리언이니까 재정 상태는 그렇게는 썩 좋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스카이월드가 인수되면서 양자 컴퓨팅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인수 전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월드 인수 전, 자, 그때를 한번 보시면 인수 전에는 지금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라든지 이온 트랙 기술의 리더십이었고, 자, 여기는 반도체 위탁 생산 정말 제조업체였죠. 그 다음에 일단 DMA 이런 것들에 지금 파운드의 핵심 자산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후에 아이온큐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M&A가 됨으로 인해서 속도 안정성 모두 다 잡았고, 얘는 국방과 기술이 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R&D 속도가 4.5배 정도 가속화됐는데, 기존의 주기를 갖다가 칩 만드는데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 내에서도 공급망의 주권을 또 확보할 수 있었다. 외부 변수에 지금 이제 흔들지 않고 미국 본토 내에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 또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해 또 5.5%밖에 되지 않는다. 16억 달러의 인수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주가 희석률은 5.5%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국방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 국방부에 신뢰할 수 있는 파운드의 자격을 확보했다는 거겠죠. 유일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밀 공급자의 양자 하드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자, 그것이 지금 이제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합병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차세대 국방 프로젝트의 골든돔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단전히 양자 생시나 통신 기술로 인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형 국방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하겠다. 수주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양자와 고전 칩의 통합의 기술이 내재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카이월드의 지금 패키징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고성능 양자 컴퓨팅의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통합부는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된 양재 플랫폼, 자, 그를 통해서 설계부터 기밀 생산까지 가능한 역량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